네, 금요일 새 아침을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토 모닝쇼 김숙경입니다. 긴 연휴에 들어가는 우리 증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에 많이 고전을 했는데요. 마지막 거래일 다행히 좀 좋은 뉴스들이 해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스페인이 경제개혁 예산안을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 긴축안에 합의를 하면서 일단 유럽발 불안은 한풀 꺾이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미 어제였죠. 이 원자바오 총리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에 대한 뉘앙스를 일단 먼저 풍겼습니다. 조만간 대규모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것이 유력하다. 이런 좀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데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새벽 모닝쇼 함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에서는 좀 지표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마감 결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욕장도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온 것 같네요. 좀 마감 스케치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대체로 부진했던 경제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긴축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지난 8월에 미국 내구재 주문이 13.2%가 급감해 전망치였던 5.3%보다 크게 악화됐고 2, 4분기 미국의 GDP 최종치가 1.3%로 하향 조정됐다는 상무부의 발표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가장 최근의 지표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두 달 내 최대폭인 이전 주 대비 2만 6천 건이 감소한 총 35만 9천 건을 기록했다는 노동부의 발표에 투자자들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증시에 관심을 모았던 스페인의 내년 재정 적자 감축 계획이 발표된 후 지수들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스페인은 세금 인상보다는 지출 삭감을 통해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스페인은 EU와 약속한 적자 감축과 함께 향후 6개월간 경제 개혁을 위한 43개의 새로운 법안을 처리하고 연금 동결과 현재 65세인 은퇴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힘입어 에너지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한 것을 비롯해 IT 업종과 금융업, 제약, 운송업 등 대부분이 상승한 반면 항공사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강 등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 고급 침대 매트리스 업체인 템폴패딕은 총 13억 달러의 경쟁사 실리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실리가 1.9% 상승한 반면 인수 가격이 높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인해 인수업체인 템폴패딕의 주가가 14% 급등했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과하다며 투자 의견을 기존의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구디어 타이어의 주가가 4% 상승했고 반도체 업체 인텔과 대만의 PC 업체 에이서가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논의 중이라는 디지타임스의 보도에 인텔의 주가가 1.9% 올랐습니다. 반면 고급 주택건설 업체 톨브라더스는 증권사 세스코 하나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0.6% 하락했고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인 이뮤노제는 증권사 UBS가 향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고객들에게 매도를 권했다는 소식에 7.5% 하락했으며 미국 3위의 신용카드사 디스커버 파이낸셜은 지난 분기 시장의 전망을 상회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7%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어제보다 상승한 1.64%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일단 공개가 됐는데 혼조세를 나타냈죠. 어떤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겠습니까? 전해 주시죠. 예,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 내 펜딩 홈 세일스, 즉 거래가 개시됐지만 아직 종결되지 않은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던 증시의 전망보다 크게 악화된 전달 대비 2.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 측은 차입 매물을 비롯한 재고가 감소한 것이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 판매의 선행 지수격인 잠정 판매가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주택 경기 회복 모멘텀도 다소 감소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증가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치는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에서 재정 절벽이 현실화되면 내년도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인 2.3%가 0.3% 수준으로 급락할 것이며 이 경우 물가와 임금 인상률도 낮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재정 절벽 문제가 해소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제시하면서 지난 6월보다 소폭 하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는 2.8에서 2.6%로 내려잡았습니다. 피치는 올 미국의 GDP 전망은 2.2%로 유지하는 대신 내년도 전망치를 2.3%로 낮췄고
유로존의 경우 올해 0.5% 후퇴하고 내년에는 0.3%, 그 다음에는 1.4%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 현지 연결해서 반응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성장과 내구재 주택 지표가 일제히 부진했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만 호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스페인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표만 조금 더 도와줬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흐름이었습니다. 유럽장의 반응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김민지 기자입니다.